70세 김술래 할머니가 투자 설명회에 다녀온 후 평생 모은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강의를 하고 계시더군요. 제목이 투자 사기, 이렇게 당하지 마세요였습니다. 돈을 잃었는데 오히려 더 당당해진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투자 사기가 왜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설령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김술래 할머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나의 마음 노트입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을 뿐인데 제가 아는 분의 통장이 텅 비어버렸어요. 저는 지난 3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습니다. 게시판에 시니어 투자 설명회 마이너스 정부 지원, 안전 투자로 노후 걱정 끝 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만난 김술래 할머니 때문에 이 일이 저에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술래 할머니는 70세의 단정한 모습에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며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 3천만 원으로 조용히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설명회 당일 김술래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답니다. 머리도 곱게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집을 나섰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9시 30분경 김술래 할머니는 은행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출금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3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지만 김술래 할머니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서요 라고만 답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김술래 할머니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웃음기 없는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투자 사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 세대는 이런 피해를 반복해서 당하는 걸까요? 왜 김술래 할머니 같은 선량한 분들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술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분의 불행한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간 만난 투자 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들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말이죠. 김술래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할머니 탓이 아니라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술래 할머니가 저에게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셨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설명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김술래 할머니는 그 화려한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입구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며 맞아주었고 고급스러운 다과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VIP가 된 기분이었어요.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겠어요? 설명회가 시작되자 강사가 나왔는데 4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명함에는 투자 전문가,
정부정책 자문위원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참석자들을 안심시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정부 로고가 들어간 문서들, 복잡한 그래프들, 그럴듯한 수익률 표가 화면에 가득했어요. 김술래 할머니는 그 자료들을 보며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강사는 참석자들의 불안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노후 걱정, 병원비 걱정,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이자는 연 2%도 안 되잖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는 지금 돈의 절반 가치밖에 안 될 거예요. 김술래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은행에 맡겨둔 돈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교묘했던 건 시간 압박이었어요. 강사는 설명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투자 금액의 10%를 추가로 보너스로 드려요. 하지만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회장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초조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술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박정자 할머니가 김술래 할머니에게 속삭였답니다. 언니, 나는 벌써 결정했어. 3천만 원 다 넣을 거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겠어. 김술래 할머니는 그 순간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투자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이에요. 설명회가 끝나고 바로 투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술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투자 금액란에 3천만 원이라고 적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더군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현금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내일까지만 입금해 주시면 보너스까지 드려요. 김술래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답니다. 설레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어요. 정부에서 보장한다는데 뭘 걱정해라며 자신을 달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전 김술래 할머니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렇게 큰 돈을 왜 인출하시냐고 물어봤을 때도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예요. 오전 9시 30분경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김술래 할머니는 곧바로 투자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돈을 건네주고 투자 확인서를 받았어요. 용지 한 장에 불과했지만 할머니에게는 희망의 증서 같았습니다. 김술래 할머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기쁨은 정확히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투자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어요.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이었어요. 김술래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는 하겠지만 돈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김술래 할머니의 평생 모은 3천만 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더 아픈 건 그 이후였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치료를 미뤄야 했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어요. 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지만 김술래 할머니는 그것이 더 미안하고 죄송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김술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할머니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어딘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김술래 할머니 사건 이후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더 계실까 해서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술래 할머니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만 무려 12분이 피해를 당하셨더군요. 적게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총 피해 금액이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하나하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먼저 제가 만난 박종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75세인 박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시고 연금과 적금으로 조용히 사시던 분이죠. 박 할아버지가 투자 사기에 당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노후 불안이었어요. 연금만으로는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시작이었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병원 갈 때마다 돈이 나가고 이대로 가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세대가 느끼는 경제적 불안이에요.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연금은 실제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죠. 이런 상황에서 월 15% 수익이라는 말은 마치 갑노스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정보 부족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피해자분들 중 대부분이 투자가 뭔지 잘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은행 적금과 예금만 해보셨지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은 접해본 적이 없으셨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안전하다. 정부 보장이라는 말만 계속 들려서 그냥 믿었어요.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거예요. 복잡한 금융용어로 포장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다음 간단하고 달콤한 결론만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누구에게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술래 할머니도 그랬어요. 아들이 있지만 바쁜 아들에게 이런 걸로 전화하기가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라 제대로 된 조언을 받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대화 단절이에요. 제가 피해자 가족들과도 만나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박종수 할아버지의 아들 박민수 씨와 이야기할 때였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가 그런 투자를 하신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말렸을 텐데 아버지는 평소에 돈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요.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기꾼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에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수사 담당자와 이야기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이들은 단순한 개인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범죄 집단이었어요. 먼저 타겟을 정교하게 선별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요. 그리고 경제 상황, 가족관계, 성격까지 파악한 다음 맞춤형 접근을 하는 거죠. 설명의 장소도 의도적으로 고급 호텔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이 정도 장소에서 하는 거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사들도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료도 그럴듯하게 위조해서 만들어요. 가장 교묘한 건 심리 조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노후 불안,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모두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 압박을 가해서 제대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오늘만 선착순 특별 혜택 같은 말로 급하게 결정하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요. 경제적 불안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성장 시대의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낮고 연금은 부족한 게 현실이니까요. 정보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던 세대에게 왜 몰랐냐고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가족 간 소통 단절도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경쟁 사회에서 모두가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 간에도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사기꾼들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시스템의 문제예요. 저는 김술래 할머니에게 이 모든 걸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할머니 같은 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구조적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술래 할머니와 다른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었어요. 저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들을 김술래 할머니에게 하나씩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로 알려드린 건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미끼 문구들이었습니다. 정부 보장,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선착순 모집, 오늘만 특가 같은 말들이죠. 이정순 할머니에게 이 목록을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이건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랑 똑같네요. 사기꾼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90%는 걸러낼 수 있어요. 저는 김술래 할머니에게 간단한 3단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둘째, 가족이나 지인과 반드시 상의하기. 셋째, 24시간 후에 다시 생각해보기. 김술래 할머니는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절대 안 당하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본 건 무료 상담 서비스였어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무료로 투자 상담을 해줍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문가가 투자 상품이 안전한지 검토해 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봤어요. 가짜 투자 제안서를 들고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5분 만에 사기라는 걸 판별해 주더군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저는 할머니에게 실습을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조작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셨지만 몇 번 해보시니 금방 익숙해지시더라고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김술래 할머니에게 또 다른 중요한 조언을 드렸어요.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라는 것이에요.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예방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셨지만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며칠 후에 연락을 주셨어요. 술래 언니가 알려준 방법으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사기였어요. 거의 속을 뻔했네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보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정보를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김술래 할머니는 이제 우리 동네의 투자 사기 예방 전도사가 되셨어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절대 안 당해요. 아는 것이 첫 번째 방패예요. 이게 김술래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투자 사기 예방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가족 간의 소통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사기 피해자의 80% 이상이 가족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정미경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가족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정 할머니는 작년 11월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즉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들 정현수 씨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투자 제안서를 받아본 정 씨는 단 10분 만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등록번호가 가짜였고 제시된 수익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정미경 할머니는 아들의 조언을 따라 투자를 포기했고 덕분에 3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반대로 부산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바쁠까봐 걱정돼서 혼자 결정했다가 5천만 원의 피해를 당했어요. 이처럼 가족 소통은 투자 사기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럼 효과적인 가족 소통 방법들을 알아보겠어요.
첫째, 100만 원 이상 투자 시 상해 약속하기. 가족끼리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100만 원 이상의 투자나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한다는 원칙 말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부모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요즘 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전문가도 속을 정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24시간 검토 시간 만들기. 투자 제안서나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24시간 내에 검토 후 답변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이 즐겨 쓰는 오늘까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같은 시간 압박 전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 연락망 구축하기. 부모님 휴대폰에 가족 연락처를 단축 번호로 등록해 드리세요. 1차 연락처가 안 되면 2차, 3차 연락처로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넷째, 정서적 지지 체계 만들기. 평소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하면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두세요.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때도 비난보다는 위로와 지지를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 투자 사기범들은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된 틈을 노리거든요. 반대로 가족 간 소통이 활발한 경우에는 접근조차 하기 어려워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가족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야말로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신고 기관 3곳. 금융감독원 1332번 364시간 운영. 투자 사기 신고와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이영희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1332에 신고했고 상담원이 즉시 조회한 결과 무허가 업체로 확인되어 2천만 원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번 온라인 투자 사기나 메신저 사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신고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해 구제 전문기관 부산의 박순자 할머니는 투자 사기로 1,500만 원을 잃었는데 이곳을 통해 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피해 구제 4단계. 1단계 증거 수집, 계약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2단계 즉시 신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인 추적이 어려워짐. 3단계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범인의 돈 인출 차단. 4단계 집단 소송 참여, 변호사 비용 분담, 승소 가능성 증대. 새로운 보호 제도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고위험 투자 상품 권유 시 14일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또한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이 강화되어 평소와 다른 대규모 송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임을 확인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고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신고만 해도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고 한 건이 누군가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어요.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올바른 투자 원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게는 안전성이 최우선이에요. 투자의 절대 원칙.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고수익과 고위험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국내 주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4%인 상황에서 월 15%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 투자자도 연평균 20%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일반 투자 회사가 그보다 10배 가까운 수익을 보장한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10대 이상 추천 안전 투자. 첫째, 예금자 보호 은행 예금 적금은 5천만 원까지 원금 보장. 연 3.5에서 수익률이지만 절대 손실 없음. 둘째, 국채, 지방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용도 최고. 연 3점 내외의 세제 혜택까지. 셋째,
연금저축 IRP 연간 400만에서 7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장기 노후자금 마련의 최적, 분산 투자 원칙, 3천만 원이 있다면 1천만 원은 예금, 1천만 원은 국채, 1천만 원은 안전형 펀드로 나누세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 자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투자 전 필수 확인사항, 금융감독원 등록, 상품 설명서의 위험 요인과 수수료는 3년 이상 운용 실적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아닌가? 생활비나 비상자금까지 투자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단기 고수익을 노리기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세요. 기억하세요. 고수익은 고위험과 동반된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안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의 가장 큰 상처는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심리적 충격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70% 이상이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는다고 분석해요. 피해자가 겪는 5단계 심리 과정. 1단계 부정과 충격, 이럴 리가 없다. 2단계 분노와 억울함, 사기꾼과 시스템에 대한 분노. 3단계 자책과 우울,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4단계 체념과 무기력, 이제 끝났다. 5단계 수용과 회복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감. 이 과정을 혼자 견디기는 매우 어려워요.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작은 성취감부터 쌓아가세요. 사기 신고하기, 비슷한 피해자 돕기, 새로운 지식 배우기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통해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적절한 지원과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요. 피해를 당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김술래 할머니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할머니가 잃은 것은 3천만 원만이 아니었어요. 사기를 당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할머니가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목이 투자 사기, 이렇게 당하지 마세요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함과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어제 비슷한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알려준 방법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 사기더라고요. 할머니가 잃었던 것들. 첫째, 사람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둘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경로당도 나가지 않음. 셋째, 밤잠 못 이루고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 넷째, 70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짐. 다섯째, 이제 끝났다는 절망감. 하지만 할머니가 되찾은 것들. 지금 김술래 할머니는 투자 사기 예방 활동가가 되셨어요. 구청과 연계해서 정기 강의를 하시고 의심스러운 투자 상담도 해주세요.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고 매주 아들 며느리와 만나 중요한 결정을 함께 상의하세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돈은 아깝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얻은 5가지 깨달음. 첫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둘째, 경험은 가장 큰 자산이다. 셋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넷째, 혼자가 아니다. 다섯째, 진짜 승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투자 설명회에서 할머니가 잃은 3천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으셨어요. 새로운 인생의 목표, 더 깊어진 가족 관계,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요.
할머니는 이제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김순례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김순례 할머니와 함께 걸어온 이 1년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김순례 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투자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만 선착순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투자 기회라면 하루 이틀 늦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김순례 할머니가 24시간만 더 생각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거예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회사를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투자상담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절망하지 마세요. 김순례 할머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족에게 이야기하시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이에요. 가족분들께 투자 사기를 당한 부모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괜찮다.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하자는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100만 원 이상 투자할 때는 함께 상의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예방, 소통, 제도, 전략, 정서 지원.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투자 제안을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가족과 경제 상황을 나누세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안전한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피해를 당한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김순례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투자 사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주의가 내일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방어막을 하나 치신 거예요. 이 방어막을 부모님께, 친구분들께, 이웃분들께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 사기 등 다른 사기 유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김순례 할머니도 함께 조심하고 함께 지켜나가요 라고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